샘킨의 오지랖은 일명 순례 여행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상 최초로 공중사회전에 성공한 미구엘 바스케스를 만나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바스케스는 공중사회전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251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성지로 레노의 토니 스틸을 만납니다. 이 여행을 통해 만난 멋진 고개사들을 생각하며 그네에 대한 열정이 불붙은 나머지 무모하게 의욕을 앞세워 연습하다가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보려는 초급한 마음 때문에 공중근해의 기본 원칙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떨어지는 기술을 완전히 익히기 전까지는 더 높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도장에서 유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전방낙법, 전방회전낙법, 후방낙법은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 낙법을 이용하면 부상의 위험이 줄기에 유도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낙법입니다. 상대방을 기술로 힘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최종 위너이지만 수많은 쓰러짐은 위너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샘킨은 말합니다. 공중에 있을 때나 중년이 될 때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한다. 묘기에 실패하고 해고당하고 이혼하고 병에 걸리고 좌절할 때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따라 그대로 행동할 것이다. 떨어지는 동안 몸을 돌리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다면 습관에 의해 매번 똑같이 정해진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네를 놓는 것보다 잡는 것을 더 잘했지만 마지막 묘기를 완성하기 위해 우아하게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물로 떨어지는 순간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어깨를 움츠리며 공중에서 몸을 돌릴 것이다. 이 동작이 본능이 될 때까지 나는 1000번도 넘게 연습할 것이다. 수년간의 그네 연습은 이제 사다리를 올라가 발판에 서는 것이 땅바닥에 서 있는 것보다 편안했지만 샘킨은 그네 연습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늘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걸을 때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뛰고 나면 노곤해지고 계절에 따른 생체의 리듬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때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중근해를 시작한 지 3년째 캐책의 꼭으로 떨어지는 묘기를 100번쯤 연습했을 때 누군가가 분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묘기를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제안을 합니다. 샘킨은 머리에서 몸으로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몸에서 느낀 것을 머리로 전달하는 감각이 매일 커져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네 연습과 훌륭한 영적인 훈련의 공통점은 인간의 정상적인 한계를 초월하려는 소망입니다. 샘킨은 단원 몇 명과 의기투합하여 10대의 문제아들과 마약 남용 여성들을 위해 숲속에 그네를 설치합니다. 이 강습회의 이름을 솟아오르는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공중그네를 타며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로 솟아오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공중그네를 타면서 느낀 소감을 말할 때 그들은 두려움과 믿음 그리고 기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모두가 나는 해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해냈다라고 함께 공중을 날며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를 향해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샘킨의 새로운 도전은 공중묘기를 펼치는 고개사를 붙잡는 캐쳐가 되는 것입니다. 캐쳐가 되면 몸을 거꾸로 매달고 그네를 타면서 공중고개사가 그네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쪽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중고개사와 캐쳐의 그네는 서로 떨어져 원을 그리지만 두 원이 마주하는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캐쳐와 공중고개사는 사랑하는 두 여인처럼 끊임없는 조종과 타협을 통하여 활력을 유지해야 하고 유연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중고개사가 캐쳐를 의심할수록 손을 내밀기가 망설여지고 캐쳐를 믿지 못해 자신이 먼저 캐쳐의 손목을 잡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고개가 공중 1회전에서 2회전, 3회전, 4회전으로 점점 어려워질수록 공중고개사는 캐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중고개사는 캐쳐가 잡도록 두어야 하고 자신이 먼저 잡으려 해서는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쳐가 되는 것은 거꾸로 된 역할을 하고 인생의 다른 입장에 서고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64번째 생일날 동료 고개사들의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멋지게 캐쳐로 성공적인 묘기를 했지만 내면의 소리가 다시 이 일을 하기에는 당신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당신의 근육, 힘줄, 관절, 심장은 견디지 못할 거야. 어깨가 쑤시고 등이 뻣뻣한 날이면 이 목소리가 나를 유혹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보면 이 목소리는 내 안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마음만큼 갑자기 늙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은 저만큼 달아날 것입니다. 몇 달 전 지금도 의욕적인 일을 하고 계신 8순이 넘는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일을 내려놓고 쉬셔야 하는데 왜 없던 일을 만드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 일이 있기에 지금도 팔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샘킨 그네 연습이 5년째로 접어들면서 공중그네가 지혜를 얻는 학교라기보다는 시간여행을 위한 장치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한 무한 질주의 시대에 시간을 물질로 환산하는 현실에서 샘킨은 정점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시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점은 그네가 타고 올라간 꼭대기, 상승과 하강이 갈라진 지점에는 공중고개사가 무중력 상태에 빠지는 절대적인 정지점이 있습니다. 그네를 타는 시간 속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 샘킨 자신에게도 처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정점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이 느려지는 경험을 할 때 나는 한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샘킨은 스스로를 영원한 초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그네 연습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자신이 얼마나 묘기를 잘하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위대한 묘기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다. 나는 단지 작은 것을 바랄 뿐이다. 발끝을 쭉 펴고 미소를 지으며 힘을 다해 그네를 타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제 어린 시절 원주천 고수부지에 서커스단이 천막을 치고 딴따라는 거부할 수 없는 음악으로 서커스장으로 발걸음을 유혹했습니다. 기억의 한편에서는 분무기가 설치한 차에서 모기약을 뿌리면 동네 꼬마들이 힐등기 속으로 달려가 기쁨의 철증에 빠졌던 일도 새록새록합니다. 이 책에서 샘킨이 계속 언급하는 도전, 꿈, 열정이 오늘 각자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꿈틀거리기를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